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한민성이고요. 좀 더 발전적인 제가 되고 싶어서 생각해보니 가장 좋은 것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유튜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책은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하완이고 일러스트레이터 겸 작가예요. 듣기로는 들어오는 일 거절하기, 모아놓은 돈 까먹기, 한낮에 맥주 마시기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나눠져 있고요. 1부는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에서는 노력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다고 반드시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했다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노력이 우리를 자주 배신할 때가 있어요. 나는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고작 이 정도고, 어떤 사람은 노력은 전혀 하지도 않는데 많은 걸 가질 때가 있어요. 참 불공평하죠. 근데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래요. 결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가는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사는 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야, 넌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니, 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하는 거야.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거죠. 하완 작가는 4번째 만에 홍대에 합격했어요. 대단하죠. 하지만 이건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 길밖에 몰라서 그런 거였대요. 어른들은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길은 절대 하나가 아니고 그 길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 길이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거든요. 어떤 길을 가다가 너무 괴롭거든 포기하세요. 길은 절대 하나가 아니니까요. 지금 투자한 게 얼만데 아까워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주식 손절매 하는 것처럼요. 본전 생각에 다시 오를 걸 기대하다가 반이라도 건질 걸 이러면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고만 배워서 포기하면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못해 더 큰 걸 잃는데도 말이죠. 포기도 현명하게 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노력과 시간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용기, 실패했음에도 새로운 것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포기할 줄 아는 용기요. 노력을 해서 우리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낱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존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하죠. 지금 이게 맞는 걸까? 틀린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능동적으로 행동하지만 매번 진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작은 일에도 문제가 풀리기도 해요. 세상은, 인생은 절대 단순하지도 않고 나 혼자 다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랍니다. 는 한 번쯤 내 맘대로. 우리는 다들 노는 걸 좋아해요. 그쵸? 어른이 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아시죠?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모은 식량을 겨울에 그 식량으로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배짱이는 기타 치며 놀다가 겨울에 먹을 게 없어 거지가 되죠. 그래서 개미한테 부탁해서 좀 식량 좀 달라고 하고, 그래서 너는 열심히 일하면 살아야 돼 라고 많이 듣죠. 근데 배짱이가 놀다가 만든 곡이 대박 히트곡이 나서 저작권료로만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이러면 말이 달라지죠. 놀고 싶지만 우린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이 없거든요.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없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놀지 않고 일을 하는 거죠. 작가는 배짱이가 되기 위해 퇴사를 했죠. 그리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안 깨도 되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평일 낮에 돌아다니기 한가해서 좋고. 근데 그 자유가 밥을 먹여주진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고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뀌었죠. 자유로운 시간이 많은 건 참 좋은데 돈이 문제죠. 우리의 월급은 일의 양이나 질과는 상관없이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똑같은 액수가 들어와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팔아 번 돈을 열심히 모으는 이유도 나중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버는 거겠죠. 그리고 작가는 자유를 택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나는 충전 중이라고 하죠.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충분한 휴식 없이 너무 일에 몰두하다 보니 정신적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려 무기력과 우울, 자기 혐오 등에 빠지는 증상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번아웃까지는 아니어도 간당간당해요. 휴식이 있어도 터무니없이 짧기만 하고, 그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낭비라고 생각해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지 못하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현재에 집중을 못하죠. 방전된 우리에겐 조금 더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덜 하는 거 아닐까요? 걱정도 좀 덜하고 노력도 좀 덜하고 후회도 좀 덜하고 말이죠. 3부는 먹고 사는 게 뭐라고. 작가의 첫 직업은 미술학원 강사였어요. 대학교 학비를 벌려고 시작해서 계속했던 거죠. 대학교 학비는 벌 수 있었지만 학교보다는 학원 일이 먼저여서 전공 수업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들었으니 디자인과를 나왔어도 디자인을 잘 몰랐죠. 게다가 학생들을 계속 다그쳐야만 했기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 그따위로 그리면 대학 못 가. 네가 잠자는 시간에 누군 그림을 그린다. 이 정도면 저기 지방대쯤은 갈 수 있겠다. 부모님이 참 좋아하겠네. 대학이 인생의 최종 도착지인 양 아이들을 협박했죠. 결국 미술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었지만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뭔지는 잘 몰랐지만 미술학원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1년은 거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1년 정도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 기간이 3년씩이나 공백기가 되었죠.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찾아진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너무 괴롭지만 않으면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하고.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회사에 다녀볼 생각이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콜하고 승낙했죠. 겸손해진 거죠. 그 무렵 인터넷에 올렸던 그림책을 보고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결국 투잡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위해 회사는 그만뒀어요. 느낀 게 있죠. 하고 싶은 일을 일찍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면 나처럼 좋아하는 건 많지만 강렬하게 뭔가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고 억지로 찾지 마세요. 언젠간 찾아올 거예요.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대단하진 않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일은 싫다든지 이런 쪽으로 더 해보고 싶다든지 그럴 때마다 선택하면서 나아가면 돼요.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남의 밑에서 월급 받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치사하고 정녕 돈을 이렇게밖에 벌 수 없는 건가? 좀 더 자존감과 품위를 지키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하고 고민하죠. 차라리 내 일을 하는 게 속 편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 사라진 시대고 한 가지 일만으로는 긴 시간을 살아내기 힘들죠. 근데 신기한 건 이 모든 고민이 깔때기처럼 장사라는 한 가지 답으로 수렴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식당 수보다 한국에 있는 식당 수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국은 은퇴 후에 자영업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사회예요. 대학 입시와 취직이라는 한 가지 길로 내몰렸다가 또다시 자영업이라는 한 가지 길로 내몰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영업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한국 사회는 다양성이 결여된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에 사람이 몰리는 걸 어찌 말릴 수는 없잖아요. 단지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삶과 밥벌이가 가능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꿈이 있다는 건 분명한 설레는 일이죠. 하지만 꿈을 향해 간다는 건 혹독한 고통의 길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현실은 후자인 경우가 더 많고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는 걸 권하고 싶어요. 해보지 않고 포기하기엔 마음에 오래 남을 테니까. 그리고 적어도 자신의 마음을 따르면 적어도 남을 탓할 일은 없잖아요. 4부? 하마터면 불행할 뻔했다. 평소에 빨리빨리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도 모두의 마음속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너그러움도 있고요. 다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남들은 모두 자리를 잡고 무언가를 찾고 이루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우리는 자주 불안하죠. 작가는 사수만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휴학도 하고 30이 넘는 나이에 대학을 졸업해서 3년간 또 백수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성공하는 것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변화가 너무 미미해서 내 욕심만큼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느린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뒤처지는 불안함보다는 천천히 간다는 여유로움이 생긴 거죠. 남들과 꼭 속도를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이 살기 싫다면서 왜 똑같이 맞추려고 애를 쓰고 뒤처지면 불안해하는 걸까요? 그리고 뒤처진다 한들 큰일일까요? 사람은 각자의 속도가 있어요. 남들과 다르게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남들과 전혀 다른 삶이 되죠. 이걸 개성이라고 하고요. 그렇다고 불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불안은 크게 없죠. 혹시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하다면 아마도 뒤처진 게 맞아요. 하지만 뒤쫓을 필요는 없어요. 자신만의 속도와 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느린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린 뒤처졌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뻔뻔함. 우리는 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괴로워하죠. 우리는 초능력자가 아니라서 원래 세상 일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어쩌면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이룰 수 없는 건 거의 없는 게 인생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지극히 정상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지금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어린 시절 꿈꿨던 나의 모습은 전혀 지금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대에 못 미치는 지금의 내 모습도 꽤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꿈을 이뤄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착각이에요.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행복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내 인생을 사랑해 주겠어요? 꿈꾸던 대로 되지 못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관점의 차이예요. 꽝 대신 닭이라고 하면 뭔가 좀 덜 좋은 것 같지만 꽝 대신 치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치킨은 사랑이니까. 스스로를 가장 빨리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비교를 추천합니다. 그건 실패가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물론 비교하지 없는 삶을 실천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죠.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다가도 갑자기 외부로부터 훅 들어오는 공격수엔 속수무책 당하고 말죠. 그 적의 이름은 바로 엄친아, 엄친 딸입니다. 부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부모님의 기분을 이해 못할 것도 없죠. 근데 왜 부모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친구의 자식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일까요? 부모님이 마크 저커버거는 페이스북으로 돈 많이 벌었다더라. 넌 뭐니?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정작 우리를 극심한 질투심에 휩싸이게 만드는 건 바로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좀 못났다는 사람들이에요. 빌 게이츠가 엄청난 부자네. 배 아파 하고 잠 못 이루지도 않죠. 애초에 넘사벽은 동경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질투의 대상은 아니죠.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도토리 키재기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인가 봅니다. 이 모습을 저 높은 곳에서 보시는 이가 있다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의미 없다. 잡지의 목적은 읽는 이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거래요. 그리고 그 좌절감은 고도에 계산된 상술이죠. 세상은 우리가 불행하다고 속여요. 불행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속삭이면서 없던 욕망도 생기게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방식이죠. 자본주의에 속지 않으려면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요. 지금 내 욕망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나의 삶은 불행한 걸까? 나는 세상에 속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고요. 한 스타일리스트가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라면서 1년 뒤엔 유행이 지난 꼴불견이라고 했대요. 머스트의 뜻이 1년인가요? 흔히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고 하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무언가를 잃어야만 했을 거예요. 바쁘게 일하느라 건강을 잃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해 가족과의 추억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얻는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은 무언가를 얻었다는 뜻이죠. 무언가를 얻었을 땐 얻은 것에 집중하느라 잃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무언가를 잃었을 땐 잃은 것에 집중하느라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얻었을 땐 기쁨이 크니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잃었을 때예요. 슬픔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죠. 그 슬픔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만약 슬픔으로 괴로워할 때 반드시 무언가를 얻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슬픔을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잃었을 때 얻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건 기준이 생긴다는 것과도 같죠.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미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대 이상과 기대 이하로 판가름이 나죠. 반대로 기대가 없다는 건 설정해 놓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기대가 없다는 것은 바라는 게 없다는 것이고 바라는 게 없으니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조금만 좋아도 크게 만족하고 작은 것에 되게 만족하겠죠. 만약 인생도 기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선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기대 없이 인생을 산다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르죠.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부터가 기대한다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초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무 기대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꿈을 향해 노력한다면 의외로 괜찮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